무적 스팸 오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불치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영화 좀비딸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초반부는 무척 유쾌했지만 중반부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친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치료 불가능한 판명을 받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이고 숨이 차서 어쩌면 희망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또 하나는 치료 불가능한 판정을 받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자식이 낫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치료에 매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 중반부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관람 직후가 아닌 이제야 리뷰를 하는 이유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은 다른 리뷰를 참고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코믹한 부분 위주가 아닌 영화 전반의 줄거리를 공개하며 말씀드리는 리뷰입니다. 댄스 열정을 불태우는 사춘기 딸 수아와 티격태격 일상을 보내는 맹수 전문 사역사 정환. 어느 날 서울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자 정환은 이를 피해 어머니 밤순이 사는 바닷가 마을로 딸 수아와 함께 떠납니다. 그러나 이동 중에 수아가 감염자에게 물려 좀비로 변하고 맙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예고편 영상에서 공개된 것처럼 할머니 밤수는 좀비가 된 손녀를 효자 손으로 훈육하고 정화는 사역자 경험을 살려 좀비가 된 딸의 트레이닝에 돌입합니다. 절대 사람은 물지 마 라고 말입니다. 감염자를 색출하는 뉴스가 난무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아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에 반응하고 음식을 찾는 등 기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화는 희망을 품고 더욱 교육에 몰입합니다. 정화의 고향 친구들도 힘을 보태면서 수아는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등 매 순간 닥치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 나갑니다. 정환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수아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던 주변 사람들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영화의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비를 고발하면 억대 보상금을 준다는 뉴스 보도가 되고 수아가 우연히 찍은 영상으로 인해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이때 수아의 친아버지가 보상금을 노리고 바닷가 마을까지 찾아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생사에는 관심 없이 오직 돈을 위해 신고하려는 친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인데 정화는 수아가 끌려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친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에 밀려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수아는 결국 사람을 물지 않기로 했던 교육을 깨고 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물어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 송혜교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판단력이 생기기 전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동보호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수아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정체가 밝혀져 특수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정화는 수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바닷가 창고에 두 사람이 갇히고 맙니다. 수아를 구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정화는 결국 자신을 물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물지 말라고 배웠던 수아는
정환의 요구에 당황하며 괴로워하지만 좀비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기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결국 정환의 목을 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할래도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환도 좀비로 변하게 되고 특수 경찰들의 총에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가 사살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정환이 좀비가 되어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 영화는 정극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결말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런 슬픈 장면이 지나고 난 뒤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수아를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물렸던 정환의 몸에 면역이 생기면서 치료제가 개발된 것입니다. 정환이 수아를 포기하지 않고 낫게 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정환의 몸속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결과가 정말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수아도 완치되고 정환 또한 회복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중간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따뜻하고 희망적인 결말 덕분에 답답함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치병 앞에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을 함께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좀비 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버티면 언젠가 해결된다는 희망을 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쾌한 시작으로 많은 생각을 남겨준 영화 좀비딸은 오랜만에 제 마음에 다양한 고민의 불씨를 던져준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정말 심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작품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화 리뷰를 만들게 합니다.